반갑습니다. 2015년 1회 A형 해설 강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다음 중 수용액에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자, 보기의 형태를 보면은 할로겐족 원소랑 수소랑 결합한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할로게나 수소라고 부르는데, 할로게나 수소에서는 좀 특징이 다양해요. 여기 산성의 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그리고 결합력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이론을 이용하냐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할로겐족 원소에서 전기음성도는 일단 플로린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줄기율표상 주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한 거죠. 전기음성도 세기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산성은 이제 H+, 수소이온을 더 잘 내넣어줄수록 산성의 세기가 커지게 되는데, 다시 1번 보기 보면은 HF, 지금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H의 전자를 굉장히 많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여기서 HF는 수소이온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 Cl 보면은 얘도 전기음성도가 플로린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센 편에 속하죠. 그래서 얘도 잘 나갈 수는 있긴 한데 HF보다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자, HBr도 보면은 전기음성도가 조금 Cl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HF가 좀 더 잘 나갈 수가 있고, HI 같은 경우가 지금 보기 중에서 수소 이온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산성의 세기 하게 되면은 HI, HBr, HCl, HF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HCl과 HF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강산, HF는 유일하게 할로겐족 수소에서 약산이다 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끓는 점도 한번 볼게요. 끓는 점. 자, 끓는 점도 한번 보면은 지금 수소결합과 관련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수소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조금 센 플로린, 산소, 질소, 보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원소들, 얘네와 이제 수소가 결합할 때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이 생기고 결합력의 세기가 조금 센 편이죠. 그래서 수소결합하는 HF의 끓는 점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HI, HBr, HCl 순서대로 가요. 자, HF 여기는 수소결합이고요. 나머지는 분자량에 따라서 끓는 점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차이가 있어요. 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결합력을 끊고 나가는 온도를 끓는 점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 분산력은 오직 분자량에만 영향을 받는데 이 힘보다는 지금 수소결합에 대한 세기가 훨씬 더 센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의 세기는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산성의 세기가 가장 센 거는 정답이 4번. 산성의 세기가 가장 약한 것은 HF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최대 수량 범위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승과 준우승이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과 준특정이 있는 거죠. 딱 보면은 위험물 최대 수량이 준특정이 좀 더 작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특정 5개 탱크 저장 수량의 이제 최대 저장 수량은 100만 리터 이상이 되면은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하고요.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여기에서 딱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자, 여러분이 2차 실기도 대비를 하실 거니까 요 단위를 좀 주의 깊게, 2차 실기 때는 어차피 우리가 다 적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상과 미만을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이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최대 수량 범위가 되겠죠. 자, 50번은 이제 탱크의 내용적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흔히 탱크가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탱크가 있어요. 이쪽은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지름이 R로 일정한 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이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탱크의 내용적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제곱에 기둥 높이 L을 곱한 값으로 내용적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옆에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일정한 R이라고 치고 이쪽 가장 긴 변을 L, 짧은 변 양쪽을 L1과 L2로 두면은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죠. 파이 R 제곱에 지금 여기에 대한 부피를 변적을 구하면 되겠죠. 자, 얘는 일단 가장 긴 변 L 더하기, 자, 그리고 뭔가 3등분 되어 있죠. 그죠? 3등분 되어 있는 3으로 나눠주고 L1과 L2 양쪽 끝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괄호 다시 닫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생긴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다시 가서요. 반지름이 이제 10이고 높이가 25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공식에 대입 가능하죠. 파이는 뭐 3.14라고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기에 파이를 치셔도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자, 계산해주면은 얼마인가요? 7,854 세제곱 미터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거고, 이게 만약 실기에 출제가 되면은 배점이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한 5점에서 6점 정도. 요거 한 문제로 인해서 5점에서 6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내용적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이제 밑줄침 원소의 산화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밑줄침 부분을 한번 보면서 산화수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SO3에서 S의 산화수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몇? 6이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왜냐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 6이고, 그 옆에 있는 황은 플러스 6이 되어야 총합이 제로가 되겠죠. 자, BaO2에서 바륨에 대한 산화수를 묻고 있어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2개니까 마이너스 2가 2개,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바륨은 이제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져야 총 산화수 총합이 제로가 되겠죠. 자, 2번 보기. 자, BaO2 플러스 4 방금 구했죠. 자, 그래서 K2CR2O7에서 이 Cr 크롬 하나만의 산화수를 묻고 있어요. 자, 플러스 1 2개 있고 칼륨이 2개 있어서 그렇죠. 자, 그리고 크롬 2개는 EX로 잡고요.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다? 7개.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가 7개 있다. 산화수 총합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리고 EX를 구하면은 EX는 플러스 12라고 나오고, 결국에 X는 플러스 6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6. SO3 플러스 6이었죠. 그럼 정답은 일단 나왔어요. 그럼 4번 보기도 보면은 HNO3에서 H는 플러스 1, 수소는 플러스 1이죠. 자,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리고 X값. 자, 이 X값은 플러스 5라는 거 나오네요. 그죠? 그럼 HNO3에서 질소는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지죠. 자, NH3. NH3에서 N은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죠. 그래야 H3에서 플러스 1이 3개니까. 정답이 2번인 문제였죠. 이렇게 밑줄침 원소의 산화수가 같은 것끼리 혹은 이제 산화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죠. 12번. 어떤 물질이 산소 50, 황 50 중량 %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물질의 실험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실험식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산소 50g. 자, 얘는 그냥 질량 배분율이기 때문에 그냥 질량으로 빼오면 돼요. 그람 단위 붙여서. 자, 그러면 산소 50g이란 건 산소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 나오겠죠. 산소 원자량 16. 자, 계산을 해보면요. 3.125몰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에 대한 분자량, 원자량 50g에 황의 원자량 32로 나눠주죠. 32로 나눠주면은 1.56몰 정도 나와요. 어쨌든 절반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실험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때 1대2의 값을 가지죠. 그죠? 1.56을 한번 나눠봤을 때 그럼 실험식을 나타낼 때 SO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답이 지금 몇 번이죠? 2번이죠. 실험식을 나타낼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원자량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실험식도 마찬가지. 분자식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문제 유형에서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mx, y 이런 식으로 x에 해당하는 원소, y에 해당하는 원소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원자량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가 나왔을 때도 원자량 1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수를 구한 다음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이 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식이다 라는 거죠. 자, 16번이에요. 방사능 붕괴의 형태 중 자, 이런 원소가 이제 알파 붕괴를 했을 때 생기는 원소는 했어요. 원소는. 자, 원소는 약간 흔한 형태는 아니죠. 그저 낯선 형태인데 우리가 여기에 제시된 원자량이랑 그리고 원자 번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은 헬륨의 핵과 관련이 있어요. 헬륨의 핵.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원자량은 4. 요 핵만큼 감소되는 거죠. 감소되는 거. 자, 그럼 여기에 질량수가 226이었는데 알파 붕괴가 일어나서 질량수는 4만큼 감소. 원자 번호는 88이었는데 헬륨의 원자핵 이만큼 감소. 그죠? 86. 질량수는 222.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바로 보이나요? 이게 질량수와 원자 번호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붕괴가 일어났을 때 헬륨의 핵만큼 감소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베타 붕괴도 있어요. 베타 붕괴. 베타 붕괴는 질량수 변화는 없어요. 질량수 변화는 없고 양성자수가 하나 증가하죠. 양성자수 하나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감마 붕괴도 있어요. 감마 붕괴는 근데 질량수 변화도 없고 양성자수 변화도 없어요. 매우 그 직신성과 투과성이 강해서 뭐 어느 것 하나가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총 방사성 붕괴 형태 종류가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요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 정답은 1번이죠.